장 김경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삼성 그리고 이재용을 규탄하는 이 집회에 모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바쁘게 뛰어오느라고 숨이 가쁜데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사태 이 사건을 이재용과 한치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 구도와 떼어놓고서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 지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삼성 본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어떻게 포획했는지 다시 한번 추스려 보겠습니다. 1995년에 60억 8천만 원을 부친인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세금은 단돈 12억을 냈습니다. 남은 48억 원을 가지고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S1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회사는 곧바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이재용은 두 회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48억 원에 샀던 주식을 600억에 팔아서 그 600억 가지고 문제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인수했습니다. 수년간의 논란이 됐었고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후 삼성 SDS다 여러 가지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재용은 단돈 48억 원으로 시작해서 삼성의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와 최순실과의 일대 뇌물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이 뇌물 스캔들의 핵심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입니다. 승계구도 마지막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4.08% 이것을 자신의 구도하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시도합니다. 당연히 제일모직의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삼성물산 주식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한없이 이제 쭈그러뜨립니다. 제일모직 가치를 이렇게 부풀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당시 한 번도 이익을 시현한 적이 없는 이 회사를 무려 20조가량으로 평가합니다. 회계법인들의 공조하에서 회계법인들이 공범으로서 협조하에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20조로 평가하여서 합병 과정은 마쳤습니다. 많은 논란과 문제제기 속에서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폭로된 한겨레 신문과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폭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마지막 승계 과정의 마지막 한 발짝이었던 제일모직의 가치 과대평가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20조로 평가하는 문제가 어떤 회계 처리의 문제를 야기해왔냐면 실제로 미전실에 보내는 문건에 의하면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과대평가한 결과 회계장부에는 부채만 인식토록 되어져 있다. 현재 국제회계 기준에서. 그래서 이 부채를 인식하게 될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차입금 상환 압력 그리고 신규 차입금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합병 과정의 마지막 피날레가 되어야 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불가능해진다. 이런 급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급박한 메시지에 대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의 교신 과정에서 대안을 세 가지로 추스립니다. 하나는 바이오젠과의 미국에 소재한 바이오젠과의 계약서를 소급해서 바꿔버리자. 대단히 한국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국내 회계법인과 굴지의 법무법인에서는 그와 같은 소급되어서 수정된 계약서를 다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계속 마무리해 붙습니다. 바이오젠이 응낙할 것 같지 않다. 한국이었다면 당연히 과거 계약서를 수년 전의 것을, 5년 전의 것을, 6년 전의 것을 삼성이 주장하는데 요구하는데 안 들어줄 리 없었을 테지만 바이오젠이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 그와 같은 범죄적 행위에 쉽게 동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안 세 가지 중에 먼저 세 번째 것을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자는 겁니다. 합병 과정에서 20조로 평가했던 것을
한 2, 3조로 평가하면은 완전 자본 잠식은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이 문제는 스스로도 평가하기에 합병 때는 20조로 평가했다가 지금 와서 2조로 평가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당시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마지막 남은 두 번째 수법이 지금 증선위에서 고의분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회계 기준을 변경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뭐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증선위가 고의분식이라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회장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아무런 조치 없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미국에서의 앨론과 비교합니다. 앨론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이 4조 5천억이었던 데 반해서 앨론은 불과 1조 5천억의 분식이었습니다. 앨론 분식으로 말미암아 회장과 당시 CEO 두 사람이 24년 4개월과 24년형 형을 선고받았고 한 명은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앨론의 회장과 CEO라면 어디겠습니까? 삼성으로 치면 두 사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사장이 될 것입니다. 불과 김태한 사장 1,600만 원짜리 과징금 맞고서 행정소송을 하느니 뭐가 잘못됐다느니 뭐 한국을 떠야 된다는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질도 있고 누구 하나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앨론의 당사자였던 아더 앤더슨은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지금 증선위의 고의분식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사장, 회계법인 모두 하나 손가락 한 털럭조차 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의 요구대로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사장 구속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조그만 움직임에조차도 벌벌 떠는 마치 뭐 날아갈 것 마냥 엄살을 떨어대는 언론들. 이재용과 김태한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반체제 범죄들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국기를 흔든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엄단해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